자, 이제 우리 예문을 보겠습니다. 병호, 신축, 신묘, 계사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명조는 먼저 보면은 이제 궁이 뭐죠? 궁이 묘. 여기 이제 묘가 궁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별궁이 있을까요? 별궁. 없어요. 별궁은 없고 이제 성을 봐야죠. 경우, 네, 병호가 이제 여기 첫 번째 있고, 사화, 그 다음에 이제 사화가 있고. 이제 지금 보면은 궁은 온전하죠. 깨진 게 없고 성만 이게 이제 두 개가 출연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성이 이제 관련이 있죠. 일단은 나하고 이렇게 병신합을 하잖아요. 병신합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첫 번째 남편으로 본다. 일남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 사화는 보면은 자기 식신 밑에 계사 자합을 하고, 그 다음에 사가 묘를 이렇게 생을 하죠. 그래서 요것도 남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남 이렇게 두 번째 남편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아까 말한 것 중에 궁은 온전하지만 이제 이렇게 성이 많이 출현한 경우다. 근데 뭐냐면은 성이 이제 이 병호를 가만 보면은 병신합이 두 개가 있죠. 이렇게 첫 번째 보면은 요걸 이제 비견쟁부라 그러죠. 한 남편을 놓고 이제 두 여자가 경합을 벌리는 비견쟁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 아까 혼인 그 총론에서는 설명을 안 했지만 대개 보면 여명의 비견쟁부가 있으면 거의 두 번 시집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인이 좋지 않아요. 요거를 거의 총론에다 올려놔야 될 말이에요. 보면 비견쟁부가요. 그 다음에 밑에서 보면 이제 축이 오를 이렇게 축오천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남편은 첫 번째 남편은 일단은 내 남편이 아니다 이럴 수가 있어요.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조건을 갖고 있는 남편이다. 이제 이 신축, 이 월에 있는 이 신축이 이 병호라는 사람은 이제 가져갈 수 있는, 차지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돼 있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신축하고 신묘는 이제 빈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어요. 뭐 주공 볼 때는 연체로 보겠지만 이 혼인반에서는 이건 엄격하게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빈위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남이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처음에는 이 사람하고 결혼했다 헤어지고 나중에 이제 이 두 번째 남자하고 다시 결혼해서 이제 산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자, 본문 한번 읽어볼게요. 부성은 연주의 병호로 월간의 신금이 투하여 부성과 병신합하니 비견쟁부로 남편에게 반드시 외우가 있다. 즉 신묘와 신축은 주의와 빈위에 있고 묘와 축의 지지가 상이하여 다른 사람이다. 따라서 신은 여자이므로 월간의 여자는 남편의 다른 여자이다. 다시 부궁을 보면 부궁이 계되지 아니하여 부궁과 부성 관계로 출현된 문제가 가능하다. 부궁 묘목이 오를 파하는데 이것이 첫 번째고, 또한 좋아하지 않는 축오천이 있고 부성이 천도를 당하여 부궁 묘목은 다시 오화를 생할 수 없어 반드시 이혼이다. 두 번째 혼인은 시지의 사화를 보고 묘목의 생이 있고 상극이 없어 혼인이 아주 좋다. 유대운 을묘년에 묘가 을로 헛투하여 이혼하고 을유년이 응한 것은 관제문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갑신년에 사신합되어 사가 동하게 되어 새로운 남자를 알게 되었고 두 사람 관계가 아주 좋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이 이제 혼인에 대한 건 안 나왔고 이제 이혼에 대한 것만 나와 있죠. 을유년에 이혼했다. 유대운 을묘년
유대운 을묘년에 이혼했다. 자, 볼게요. 유대운 을묘년에는 이제 일단은 유가 오죠. 유금이 오면은 첫 번째 하는 게 뭘까요? 여기서 유가 하는 게 묘유충을 하죠. 이제 궁을 충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궁이 뭐냐면은 묘목이지만 또 재잖아요. 그래서 대운에서 이제 이 궁을 개시키면서 관제문이 걸리는 거예요. 이 대운 자체가요. 예, 이렇게 재가 개가 될 때 주로 이혼하거나 뭐 죽거나 이런 일이 항상 생깁니다. 단순히 궁도 깨지지만 두 번째는 관제문이 된다 이런 거예요. 을묘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을묘년도 똑같죠. 이게 오면 을신충이 일어나죠. 을신충이 일어나고 이제 묘가 오면은 오묘파 요것도 일어납니다. 유년은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대운은 이제 단순히 이 축으로 볼 수 있잖아요. 이 대운 자체가요. 묘를 궤도시키지만 이 축이 되니까 축오천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축오천하고 관제문이 일어나서 이때 이제 이혼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해서 헤어진다. 그 다음에 이제 갑신년에 두 번째 남자를 만났다 그랬죠. 갑신년에는 이게 사신합이 되죠. 이 두 번째 남편하고요. 사신합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묘는 이게 이제 그 궁이잖아요. 궁. 같은 목이니까요. 이렇게 이제 유년에서 궁과 성이 같이 움직인 거예요. 요거는 궁, 밑에 거는 성. 그래서 사신합으로 인동이 돼서 결혼이 다시 두 번째 남자와 결혼을 했다. 이 두 번째 남자는 사이가 좋다. 나쁘지 않겠죠, 여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저쪽 거 볼게요. 기유, 경호, 갑술, 무진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것도 보면은 일단은 술이 궁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궁인데 우리가 또 이제 별궁이 어디가 있어요? 별궁. 이 기토이. 그 다음에 또 이것도 기고이. 예. 무토도 기고. 이제 토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오는 술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궁이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을 한번 볼게요. 성이 또 어디가 있어요? 처음에 유금도 성이고 경금도 성이고 그 다음에 요것도 될 수 있고 요것도 다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궁도 많고 성도 많다. 이제 이게 전형적으로 결혼을 많이 하는 그런 팔자다. 이런 겁니다. 궁이 많이 나오고 또 이제 거기에 성이 이렇게 배치가 돼 있을 때 그럴 때 항상 이제 이 팔자는 여러 번 결혼을 하게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원인이 있죠. 왜 이 사람이 결혼을 많이 하는가? 이제 그러는 거는 일단은 궁이 술이 궁이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포국이 있는데, 그쵸? 포국이 되죠, 진유로. 포국은 되기는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육친 관계는 포국으로만 보지 않아요. 우리가 재물운이나 이런 걸 볼 때 주로 포국을 많이 보고 육친도 보기는 보지만 이제 이 육친 관계에 있어서 이 충 있잖아요. 충이나 천 이런 건 다 봅니다. 기본적으로 보면은 이게 유술천이 있고 또 진술충이 있어요. 포국은 포국이지만
그래서 이제 이 궁이 사실은 좀 온전하지가 않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궁과 성이 다연하고 그 다음에 이 궁 자체도 좀 온전하지가 않다. 우리가 말하는 그 첫 번째 조항이죠. 거기에 어떤 해당되는 그런 명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첫 번째 남자, 이게 첫 번째 남자죠. 네. 무조건 궁 밑에 성이 있으면 이건 남자로 보는 겁니다. 이 첫 번째 남자, 이건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되잖아요. 첫 번째 남자는 일단은 유술천하죠, 궁이. 그래서 이제 이혼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오일파도 있지만요. 그다음에 두 번째 남자도 보면은 이게 각경충하잖아요, 나오고요. 그래서 별로 좋지가 않다, 이 사이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읽어보고 또 설명드릴게요. 부공술이 부성유를 천하니 전형적인 다혼명이다. 기오무지는 남편궁으로 4개이고 남편성이 유인데 기는 남편궁이므로 궁 아래 있어 남편이 되고 남편성이 경인데 오가 궁이므로 궁 위에 성이 있어서 남편이 된다. 유는 첫 번째 남편으로 부궁인 술과 천하여 이혼했다. 유은 병인년 혹은 기묘년에 이혼했다. 유은 무인년은 무가 와서 술이 응기되거나 기묘년은 묘술합하여 겁재가 응기되고 술이 유를 천하였다. 두 번째 남편은 월간의 경금으로 갑신년에 갑인내가 경금을 차고 와서 경을 도위시켜 갑경충하고 병술년은 술이 유를 천하니 이혼이다. 세 번째 남편은 좌지술토로 아직까지 출현하지 않았다. 자, 그 바로 위에 병술년은 술이 유를 천하니 이혼이다 이렇게 돼 있죠. 요거를 고치십시오. 줄을 긋고 병화가 경금을 극하니 이혼이다. 병화가 경금을 극하니 이혼이다.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다시 할게요. 이 사람은 이제 처음에 보면은 유대운 무인년이나 기묘년에 이혼했다 그랬습니다. 유대운 무인년이나 기묘년에 주로 이혼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유대운이 오면은 기본적으로 유대운이 오면은 이제 유술천이 일어나겠죠. 이게 궁하고 그 다음에 또 오유파도 일어납니다. 이 유대운에는 이제 이혼이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운기가 왔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제 무인년에는 왜 이혼한다고 보냐면은 이 무를 이제 술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술천이 응기가 될 수가 있다 이런 거고 또 이제 밑에 지지에서 보면 인도 보면 인오술 삼합이 되죠. 그러면 이것도 술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인오술 삼합에서 오이파가 될 수도 있고 화가 왕성하니까요. 어찌됐든 무인년도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기묘년이죠. 기묘년에는 이 보면은 묘가 와서 묘술합을 하죠. 묘술합에서 유술천 이게 응기가 된다 이런 겁니다. 묘술합으로 이제 이혼할 수 있는 어떤 이제 그런 응기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갑신년에 이 사람이 갑신년이죠. 결혼 응기요.
갑신년에 이제 결혼을 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것도 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갑목은 나고 요 신금을 경금으로 본 겁니다. 이걸 경으로 봤다. 경금으로 봤다. 그래서 이제 이 경금이 바로 출현한 걸로 본 겁니다. 경금이 출현해서 그리고 이제 뭐냐면 내가 바로 이제 남자를 이렇게 차고 온 상이죠. 이 갑신이라는 상 자체가. 그래서 이제 결혼은 요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병술년에 또 이혼했다 그랬죠. 병술년에 이혼했다. 병술년 이혼은 이 병화가 와서 경금을 이렇게 극을 해버립니다. 병화 식신이 와서 요걸 이렇게 극을 한다. 이게 이제 이혼의 연기가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병술년에도 이제 이혼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하고 이혼했지만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 술하고 또 결혼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그 다혼도 그렇고 이 여명에서 그 남편을 볼 때 처음에는 이렇게 관대를 먼저 봅니다. 관대를 먼저 보고 두 번째 이제 이 제들을 봐요. 순서대로 볼 때. 그다음에 연월일시로도 보고 이렇게 관을 먼저 보고 다음에 이제 제를 본다. 그래서 이제 이 술이 세 번째가 되겠죠. 다음에 이제 아직 결혼이나 이런 건 안 했다 그랬는데 이제 술이 온 다음에 또 진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람은 돈이 많대요. 여자가 부자다. 부자 사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자라고 한 거는 일단은 포국은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이 재를 포국을 했습니다. 이 진유로 포국을 하고 그 다음에 보면 이 오화가 이렇게 술로 들어가죠. 그러면은 진술충 해서 유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유술천 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자가 결혼은 여러 번 하지만 돈은 많다 그런 겁니다. 돈이 많대요 이 여자.